어르신, 혹시 매일 아침 요거트를 드시거나 건강을 위해 바나나나 아보카도를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건강하다고 믿고 드셨던 음식들이 사실은 신장의 라면보다 더 큰 부담을 주고 있을 수 있거든요. 저는 20년째 어르신들의 건강을 곁에서 지켜온 최동현입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오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목격해 왔습니다. 분명히 건강하게 드시려고 노력하셨는데 신장 수치가 점점 나빠지는 분들이 계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식단을 자세히 여쭤보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만성신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 성인 기준으로 약 100명 중 6명, 70세 이상 어르신으로 범위를 좁히면 4분 중 1분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그분들 대부분이 자신이 신장 질환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절반 이상 기능을 잃어도 통증 하나 없이 조용히 버티거든요. 오늘 저는 어르신께 2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지금 드시고 계신 음식 중 신장에 부담을 주는 것들입니다. 둘째, 반대로 신장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음식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오늘 저녁 밥상부터 바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드리는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 지식으로 진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미 신장 질환을 진단받으셨거나 약을 복용 중이신 어르신께서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 식단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신장이 우리 몸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지 잠깐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걱정 마세요. 신장은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집에서 쓰는 정수기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 신장이 하는 일입니다. 나트륨, 칼륨, 인 같은 미네랄의 균형을 맞추고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고 혈압까지 조절합니다. 문제는 우리 어르신들의 식단입니다. 김치, 국, 젓갈, 가공식품처럼 나트륨이 많은 음식들이 매일 밥상에 오르다 보니 신장이 쉴 틈이 없습니다. 여기에 당뇨나 고혈압까지 있으시다면은 신장은 이미 2중, 3중으로 부담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이겁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도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드시는 음식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으며 먹어온 음식들, 과연 신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마트에 가시면은 요거트 코너가 정말 화려하죠. 딸기 맛, 복숭아 맛, 블루베리 맛. 색깔도 예쁘고 포장도 건강해 보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마다 이 요거트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뼈에도 좋고 장에도 좋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저는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가양 요거트, 즉 맛이 들어간 요거트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무기 인산염입니다. 이 성분은 색소나 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식품 첨가물로 넣는 건데요. 문제는 이 무기 인산염이 천연식품에 들어있는 인과 달리 체내 흡수율이 거의 100%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미국 신장재단에서도 가공식품 속 첨가 인산염을 신장 건강의 주요 위협 요소로 명확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혹시 매일 아침 요거트를 드시고 계신가요? 드시고 계신다면 잠깐 포장지 뒷면을 확인해 보세요. 성분표에 인산, 폴리인산, 피로인산이라는 단어가 보이신다면 그건 첨가 인산염이 들어도 있다는 뜻입니다.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요거트를 아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향 요거트 대신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로 바꾸시고 하루 한 컵 이내로 드시면 됩니다. 작은 변화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이번엔 많은 분들이 물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드시는 음료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르신,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물이 밋밋하게 느껴지셔서 과일 주스나 믹스커피로 대신 드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아니면 피곤할 때
자양강장 음료 한 병 드시는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물보다는 뭔가 마시는 게 더 기운도 나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요. 그런데 오늘 이 부분만큼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과일 주스, 특히 오렌지 주스나 포도 주스 같은 진한 색의 음료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200ml짜리 오렌지 주스의 한 팩에 칼륨이 약 400mg 가까이 들어있는데 이는 신장 질환이 있는 어르신의 하루 권장량 절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미국 신장학회지에 실린 칼란타르자대 박사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가공 음료에 포함된 첨가 인산염이 만성 신장 질환 환자의 신장 기능 저하를 가속화시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믹스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봉지 커피에는 크리머와 설탕이 함께 들어있는데 이 크리머 안에 인산염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 두세 잔씩 드신다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인산염의 양이 조용히 쌓여가는 겁니다. 물론 가끔 한 잔 드시는 것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일 습관처럼 드시고 계셨다면 이제는 조금씩 줄여나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대안은 역시 물입니다. 레몬 한 조각을 넣은 미지근한 물이면 충분합니다. 이번에는 많은 어르신들이 외출하실 때 간편하게 챙겨 드시는 그 음식 이야기입니다. 20년 동안 진료를 하면서 저는 신장 수치가 나빠지신 어르신들께 꼭 한 가지를 여쭤봅니다. 요즘 주로 뭘 드세요? 그러면은 10분 중 67분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별거 안 먹어요. 그냥 김밥이나 간단한 거 먹었는데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참 무거워집니다. 김밥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소풍 갈 때도 병원 다녀오는 길에도 혼자 드실 때도 편리하게 찾게 되는 음식이죠. 그런데 바로 그 편리함 안에 신장이 힘들어하는 성분들이 조용히 들어 있습니다. 김밥 한 줄에는 단무지, 맛살, 햄, 어묵이 들어갑니다. 이 재료들은 모두 가공 과정에서 나트륨 함량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일반 편의점 김밥 한 줄의 나트륨 함량은 약 800에서 1200mg 수준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신장 건강을 위해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인데 김밥 한 줄만으로 그 절반 이상을 채워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흰쌀밥까지 더해지면은 혈당도 빠르게 올라가면서 신장의 이중으로 부담이 됩니다. 어르신 혹시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김밥을 자주 사 드시나요? 완전히 끊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드실 때는 단무지를 조금 덜어내시고 반드시 물을 충분히 함께 드세요. 가능하다면 집에서 나트륨을 줄여 직접 만들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명절마다 온 가족이 둘러 앉아 함께 나누는 그 음식 이야기입니다.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 함께 나누는 음식들이 있죠. 색색의 나물 반찬, 그리고 윤기 흐르는 잡채.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음식들입니다. 채소가 듬뿍 들어있으니 당연히 몸에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생각을 조금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잡채에 들어가는 시금치, 버섯, 당근, 양파는 모두 칼륨 함량이 높은 채소들입니다. 칼륨은 건강한 분들께는 심장과 근육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신장이 약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신장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높아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국제신장영양학회지에 실린 이크즈러 박사 연구팀의 연구에서도 만성신장 질환 환자에게 칼륨 섭취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장 양념까지 더해지면은 나트륨도 함께 올라갑니다. 잡채 한 접시에 칼륨과 나트륨이 동시에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명절 음식을 전혀 못 드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 가지 방법만 기억해 주세요. 채소를 볶기 전에 먼저 끓는 물에 살짝 데치세요. 이 한 단계만으로 칼륨을 50에서 7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간장 양념도 평소에 절반만 넣으시면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5가지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의외라고 느끼실 음식, 바로 건강 방송마다 극찬하는 그 슈퍼푸드 이야기입니다. 아보카도, 바나나, 시금치. 방송에서, 건강 잡지에서, 심지어 병원 대기실 팸플릿에서도 극찬하는 음식들입니다. 심장에 좋고 혈압에 좋고 노화 방지에도 좋다고 하니 많은 어르신들이 일부러 챙겨 드시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오늘 진료실에서 차마 꺼내기 어려웠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신장이 약해지신 어르신께는 이 음식들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보카도 한 개에는 칼륨이 약 700mg 들어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50mg, 시금치 100g에는 무려 800mg에 달합니다. 건강한 분들께는 문제없는 양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면 처음에는 손발이 저리고 힘이 빠지는 느낌이 납니다. 더 진행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코베스티 박사 연구팀이 국제 신장학회지에 발표한 연구에서도 고칼륨 혈증은 만성신장 질환 말기 환자에서 돌연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매일 아침 바나나 한 개씩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음식들이 나쁜 음식이라는 게 아닙니다. 신장이 건강하신 분들께는 여전히 훌륭한 식품입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거나 이미 만성 신장 질환을 진단받으신 어르신이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 드셔야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이렇게 조심해야 할 음식 5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신장에 진짜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을 드시지 말라는 것보다 무엇을 드시면 더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2번째 파트에서는 신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음식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거나 비싼 음식이 아닙니다. 우리 부엌에 이미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마늘입니다. 저는 마늘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장의 조용한 수호자라고요. 겉보기에는 작고 평범하지만 그 안에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알리신은 우리 몸속 염증을 줄여주고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압이 안정되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도 안정되고 신장이 훨씬 수월하게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영양학 저널에 실린 리드 박사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고혈압 환자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5mm 수은주 낮아지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어르신, 평소 요리하실 때 마늘을 얼마나 넣으시나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마늘을 하루 한두 쪽 드시는 겁니다. 익히지 않고 그대로 드시거나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서 드시면은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마늘 장아찌는 피해 주세요. 절임 과정에서 나트륨이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신장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마늘 한쪽이 매일 신장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2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많은 어르신들이 이미 좋아하시는 음식입니다. 바로 고등어, 연어와 같은 등 푸른 생선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식단 상담을 할 때 가장 먼저 권해드리는 음식이 바로 이 생선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등푸른 생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우리 몸속 염증을 줄여주고 신장으로 가는 혈관을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염증이 줄어들면 신장 세포가 손상되는 속도가 느려지고 신장이 더 오래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게 됩니다. 영양학 전문 학술지 뉴트리언츠에 실린 나바레테, 문요스 박사 연구팀의 2021 년 연구에서도 등푸른 생선에서 얻은 오메가3가 만성 신장 질환의 진행 위험을 낮추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르신, 고등어는 사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생선이죠. 재래시장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드실 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찌거나 구워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튀기거나 양념을 많이 하다 해서 조리하면은
나트륨과 지방이 높아져 신장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소금 없이 담백하게 구운 고등어 한 토막 일주일에 두세 번이면 충분합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신장에 진짜 도움이 되는 식습관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색깔만 봐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는 음식입니다. 빨간 파프리카와 토마토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소는 다 비슷하게 몸에 좋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신장 건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채소마다 칼륨 함량이 크게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금치나 버섯은 칼륨이 높은 편이지만 빨간 파프리카와 토마토는 상대적으로 칼륨이 낮으면서도 영양은 풍부합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고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신장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뉴트리언츠, 학술지에 실린 노체 박사 연구팀의 2021 연 연구에서는 폴리페놀이 풍부한 식단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함께 섭취했을 때 만성 신장 질환 3, 4기 환자의 신장 기능 지표인 사구체여 과율이 개선되고 단백뇨도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드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생으로 드시거나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서 드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여기에 마늘 한쪽을 함께 넣으시면 한겸 효과까지 더해져서 신장에 더욱 좋은 조합이 됩니다. 어르신, 오늘 저녁 반찬으로 파프리카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아서 드셔보시겠어요? 만들기도 간단하고 맛도 부드러워서 어르신들께서 이제 특히 좋아하시는 조리법입니다. 좋은 음식 세 가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신장이 조용히 보내는 위험, 신호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해당되시는 게 있는지 저와 함께 천천히 확인해 보세요. 신장은 말이 없습니다. 하루에 180리터의 혈액을 쉬지 않고 묵묵히 걸러내면서도 힘들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그 신호를 그냥 지나쳐 버린다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신호, 지금 어르신께 해당되는 게 있는지 저와 함께 하나씩 천천히 확인해 보세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어르신 건강에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는 야간요입니다. 밤에 2번 이상 화장실에 가시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밤에 2번 이상 소변을 보러 일어나신다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건강한 신장은 밤 동안 소변을 농축시켜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여줍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농축 능력이 저하되면서 밤새 소변이 묽게 자주 만들어지고 수면도 방해받고 낮 동안 피로도 함께 쌓이게 됩니다. 최근 들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나셨다면 한 번쯤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길 꼭 권해드립니다. 단순한 노화와 신장 이상은 반드시 구별해야 하고 그 구별은 검사를 통해서만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 깨는 것이 반복된다면 내 몸이 보내는 신호라고 생각해 주세요. 2번째는 거품료입니다. 소변을 보셨을 때 거품이 생기고 오래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조금 생기는 건 정상입니다. 하지만 거품이 많이 생기고 5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소변에 단백질이 새어나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장은 단백질을 혈액 안에 붙잡아 두지만 신장이 손상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를 단백뇨라고 하는데 만성 신장 질환의 가장 이른 징후 중 하나입니다. 아무런 통증이 없어도 이미 신장이 손상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화장실을 가실 때마다 한 번씩만 확인해 보시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작은 관찰 하나가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거품료가 며칠 이상 지속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주세요. 세 번째는 부종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눈 주위가 붓거나 저녁이 되면은 발목이 퉁퉁 부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신장이 나트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몸속에 수분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특히 눈 주위나 발목처럼 피부가 느슨한 부위에 먼저 나타납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서 있어서 그렇다거나 짜게 먹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십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종이 반복적으로 특히 아침에도 나타난다면 신장이 보내는 신호일 가능성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손가락으로 발목을 꾹 눌렀을 때 자국이 오래 남는다면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부종은 심장이나 간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만성 피로와 빈혈입니다. 충분히 주무셨는데도 항상 피곤하고 얼굴이 창백하거나 숨이 쉽게 차오르지는 않으신가요? 신장은 에리스로포이에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골수가 적혈구를 만들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적혈구가 부족해지면서 만성 빈혈이 생깁니다. 아무리 쉬어도 피곤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 느낌이 드신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는데 이 피로가 신장에서 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빈혈 검사와 함께 신장 기능 검사를 같이 받아보시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이 신호를 절대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는 조절되지 않는 혈압과 전신 가려움증입니다. 혈압약을 드시는데도 혈압이 잘 잡히지 않거나 이유 없이 온몸이 가렵지는 않으신가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면 신장이 심각하게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요독이라는 독소가 혈액 속에 쌓입니다. 이 요독이 피부 신경을 자극하면서 전신 가려움증이 생기고 동시에 혈압 조절 기능도 잃어가면서 약을 드셔도 혈압이 잡히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 단계까지 오셨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앞에 네 가지보다 훨씬 심각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로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가족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병원에 가주세요. 어르신,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게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은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게 정말 다행입니다.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겁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가까운 병원에서 크레아틴인 수치와 사구체역 과율 검사를 받아보세요. 이 두 가지 검사만으로도 신장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일찍 발견할수록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확인하신 것처럼 작은 관심 하나가 어르신의 소중한 신장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신장 보호 습관들을 저와 함께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70대 어르신 한 분이 생각납니다. 처음 오셨을 때 크레아티닌 수치가 1.8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꽤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분은 특별한 약을 드신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식습관을 조용히 꾸준히 실천하신 것뿐이었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해보니 크레아티닌이 1.4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날 진료실에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몰랐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습관들도 그렇습니다.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시면 신장이 반드시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물을 올바르게 드시는 겁니다. 물은 신장 건강에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물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하루 한 점 외서 2리터를 기준으로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나눠서 천천히 드세요. 색이 연한 노란색이면은 적당한 수분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나트륨을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겁니다. 갑자기 싱겁게 드시면은 식사가 힘들어지고 오래 못 가십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국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김치는 한 끼에 한두 조각으로 줄이세요. 간장이나 된장 대신 마늘과 올리브 오일로 맛을 내시면 나트륨은 줄이면서 신장에 좋은 성분은 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활용하시는 겁니다. 하루 한두 숟가락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은 신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뉴트리언츠, 학술지에 실린 노체 박사 연구팀의 2021 년 연구에서 폴리페놀이 풍부한 올리브 오일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만성 신장 질환 환자의 신장 기능 지표가 개선되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샐러드에 뿌리거나 파프리카나 채소를 볶을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진통제를 조심하시는 겁니다. 어르신들 중에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플 때 약국에서 쉽게 사서 드시는 소염 진통제가 있습니다. 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 같은 성분이 들어간 약들입니다. 이런 약들은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여서 단기간에도 신장의 급성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통증이 있으실 때는 반드시 의사 선생님께 말씀하시고 신장에 안전한 약을 처방받으세요. 절대로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장 저녁 밥상에 올리실 수 있는 조합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소금 없이 담백하게 구운 고등어 한 토막,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은 파프리카, 생마늘 한두 쪽, 그리고 따뜻한 물 한 잔. 이것만으로도 신장에는 정말 좋은 한 끼가 됩니다. 신장은 화려한 음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꾸준히 챙겨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를 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긴 시간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내용을 천천히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조심하셔야 할 음식 5가지. 가양 요거트, 가공 음료와 믹스커피, 편의점 김밥, 명절 잡채와 나물 반찬, 그리고 아보카도와 바나나처럼 칼륨이 높은 슈퍼푸드입니다. 반대로 신장에 진짜 도움이 되는 음식은 생마늘, 등 푸른 생선, 그리고 파프리카와 토마토입니다. 어르신,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장을 위한 첫 번째 실천입니다. 스스로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겁니다.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신장은 한 번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바꿔나가시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저는 그것을 20년 진료 현장에서 직접 봐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 지식으로 진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신장 질환을 진단받으셨거나 현재 약을 복용 중이신 어르신께서는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 식단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는 몇 번 음식을 먹고 있어요. 또는 저는 몇 번 증상이 있어요. 라고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올리브 오일을 고르는 올바른 방법과 신장에 좋은 일주일 식단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꼭 다시 찾아와 주세요, 어르신.